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민재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콜드큐링 때 파이버 메쉬를 이용해서 상악을 제작을 했는데 그 파이버 메쉬에 대해서 SES 파이버 메쉬에 대해서 영상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상이 파절이 되는 이유는 강한 충격으로 의해서 파절이 되고 재료의 필요에 의한 파절, 그리고 저장력이 구개 부위 중앙 부근에서 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쪼개지는 형상과 상악 위치 같은 경우는 상순절음과 중앙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파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습 때 히트큐링을 해서 여러 친구들이 상악이 이렇게 파절이 돼서 오는 경우를 한 몇 번 봤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파절이 됐을 때 수리하는 과정 이런 것도 다 배웠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SES 파이버 메쉬라고 해서 신소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물망처럼 생겨있는 게 SES 파이버 메쉬라고 합니다. 보통 저기 메탈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파절을 방지 위해서 메탈을 많이 했었는데, 저 SES 파이버 메쉬를 이용해서 메탈보다는 훨씬 가볍고 가볍지만 메탈만큼의 강도와 경도를 가지고 있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중에 이렇게 모양이, 실제로 저런 모양이 아예 시중에 나와 있어서 제작하기도 쉽고 간편하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메탈을 이용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신소재를 이용한 것인데, 이 SES가 약자인데요. 스트롱, 이코노믹, 심플 해서 SES. 강하고 경제적이며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메탈 메쉬를 이용한 경우는 일단 강도는 있겠지만, 그 강함은 있겠지만 일단 경제적인 분에서 메쉬보다 떨어지고, 그리고 무게도 당연히 메탈이 무겁겠죠? 그런 면에서도 메탈이 메쉬보다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습 시간대 상악만 이 메쉬를 이용해서 실습을 했었는데, 이러한 신소재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악도 메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악을 보여준 사례이고요.
현재 이렇게 연구소도 다 있고요. 그리고 이 SES 파이버 프레임워크 시스템은 의치상의 구조 강화를 위한 새로운 소재인 파이버 포스 시스템은 휘어지기는 해도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 성질, 그러니까 탄성이 있는 그런 섬유성 특징으로 메탈 프레임워크 대신으로 임상에 많이 점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버워크 시스템은 간단하게 모형상에 적합시킨 상태에서 라이트 큐링을 시킨 뒤 아크릴 수지에 파이버 프레임워크를 넣어서 중합을 하고 일치상을 더욱 강하게 하고 더 얇고 가볍고 심미적이고 특별 장치 없이 단시간에 조작을 할 수 있고 금속 재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우수한 생물학적 적합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파이버 프레임워크를 하지 않았을 때는 파절이 우려될 수 있는데요. 콜드 큐링을 했을 때는 확실히 파절이 우려될 가능성은 없지만 히트 큐링을 할 때 열중합을 할 경우에 중합이 다 된 의치기를 석고에서 분리를 할 때 석고 가위를 이용해서 석고를 제거를 하는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파절이 특히 하악 같은 경우 파절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 하악 같은 경우나 하악이나 상악의 파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메쉬를 이용하는데 기존에는 메탈로 이용한 메쉬로 파절을 막고 강도를 부여해줬지만 메탈 메쉬보다 더 좋은 SEC 파이버 메쉬라고 해서 메탈보다 훨씬 가볍고 가벼운 거에 비해 강도도 메탈만큼 충분히 있고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경제적이고 해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소재로 이용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상 자체도 심미적이고 그리고 기공에서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단시간에 조작이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악이랑 하악 둘 다 안에 메쉬가 SES 파이버 메쉬가 들어가 있는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버덴처에서도 파이버 메쉬를 이렇게 사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표는 인장 강도라고 해서, 인장 강도가 뭐냐면 인장을 받고 있는 물체가 찢기지 않고 견디어내는 최대의 능력을 인장 강도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인장 강도 표인데요. 이 파이버 메쉬가 일반 다른 메탈에 비해서 10배가량은 더 강도가 세다고 보여주는 표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한 장씩 들어있는 SES 메쉬입니다. 그리고 SES 메쉬를 사용할 때 필요한 이 진공 흡입기, 그리고 이거는 그 모형 제작을 할 때 핑크 레진을 주입하는 주사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코팅백 안에 넣고 진공 흡입하는 그러한 코팅팩입니다. 메쉬가 이렇게 견고하게 되어 있다는 단면을 보여준 거고요. 이제 SEC 파이버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총이치 제작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주 모형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주 모형 위에 0.5mm의 시트왁스를 스페이서를 이렇게 압점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티슈 스탑을 이렇게 형성을 해준 다음에 아까 그 주사기 보셨죠? 그 주사기로 이용해서 핑크 레진을 이렇게 충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SES 파이버 메쉬를 이제 그 개별 포장된 용기에서 한 장을 꺼내서 비닐팩에 파이버 메쉬를 압축한 모형을 넣고 이렇게 진공 흡착기로 공기를 빼주면서 파이버 메쉬를 압축시켜줍니다. 흡착기를 이용한 비닐팩에 파이버 메쉬를 이렇게 압착을 시켜줍니다. 이제 흡착이 다 된 파이버 메쉬를 이제 진공 비닐팩에서 파이버 메쉬를 꺼내요. 라이트 큐링을 한 4분 정도 광중압 시켜줍니다.
네, 4분이 지나고 난 뒤에 비닐팩에서 모형을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파이버 메쉬를 상한 모양에 맞게 다듬어 주고요. 그리고 안에 시트 왁스를 깔아주었던 왁스는 뜨거운 물로 왁스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파이버 메쉬를 불필요한 부분은 가위로 상한 모양에 맞게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아까 왁스워시 한 모형을 준비를 해서 이 파이버 메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파이버 메쉬를 그 왁스워시 한 모형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네, 이제 메모를 핑크 레진 전입을 위해서 이렇게 메모를 한 뒤에 메쉬를 넣고 레진 전입 시 SES 파이버 프레임을 삽입한 후에 중압을 하고 그리고 다듬질하고 연마를 하고 최종적으로 광택을 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번 학기 때 처음으로 SES 메쉬를 이용해서 상하 콜드 큐링을 해왔는데 콜드 큐링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지만 이 메쉬 또한 이 메탈보다는 제작 과정 중에 이렇게 파절이 되는 원인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메탈이 있었지만 그런 메탈을 더 보완해주고 보강해주었던 신소재는 정말 획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SES 파이버 프레임워크로 이용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